여러분, 혹시 봄볕이 따뜻해서 야심차게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며칠 뒤 시들시들해지거나 보라색으로 변해서 결국 다 뽑아내고 다시 심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봄이 오면 꽃집이나 시장에 진열된 푸릇푸릇한 모종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마음은 벌써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지만 현실은 차가운 밤 공기에 오들오들 떠는 어린 식물들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봄이 왔으니 빨리 심어야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수확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텃밭 농사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내 돈과 땀을 들여서 식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텃밭 가꾸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삽질을 덜하고 물을 덜 주면서도 수확량은 3배로 껑충 뛰게 만드는 게으르고 똑똑한 정원사의 모종 정식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모종을 땅에 옮겨 심는 그 단 하루의 타이밍과 방법이 여러분의 1년 농사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달력을 찢어버리세요. 남들이 심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봄마다 모종을 2번, 3번 다시 사는 일 없이 심어놓고 잊어버려도 알아서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마법 같은 텃밭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심는 모종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나 고추 모종은 사실 온실 속의 화초 중에서도 최고의 VIP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입니다. 농장에서는 20도에서 25도 사이에 완벽한 온도, 적당한 습도, 그리고 벌레 하나 없는 무균실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바람도 없고 춥지도 않은 천국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모종을 사서 텃밭 노지에 심는 순간 이 어린 식물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여린 잎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것을 식물학에서는 이식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면역력이 떨어져 온갖 병해충의 표적이 되죠. 똑똑한 정원사, 즉 게으르게 농사 지으면서도 최고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이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에너지를 쓰도록 도와주면 그 이후의 성장은 자연이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식물이 이 가혹한 야생의 환경에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주고 최소한의 방어막을 쳐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거대한 열매를 수확하는 자연의 법칙이자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초보 정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따뜻한 낮의 공기 온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4월이나 5월 초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 덥다고 느끼면서 겉옷을 벗게 되죠. 이때 우리는 땅도 충분히 따뜻해졌을 거라고 짐작하고 서둘러 모종을 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한여름 화창한 날씨만 보고 얼음물이 가득 찬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아무리 따뜻해도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은 아직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흙의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활동을 거의 멈춥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차가운 흙 속에서는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가운 흙에 갇힌 뿌리는 썩어 들어가거나 극심한 냉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토마토 잎의 뒷면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추워서 인산이라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생기는 전형적인 동사 직전의 증상입니다. 따라서 똑똑한 정원사는 절대 공기의 온도를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흙의 온도, 즉 지온입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는 반드시 흙 속에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 넣어 보거나 지온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15cm 깊이의 흙, 온도가 며칠 연속으로 15도 이상을 유지할 때가 바로 진짜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이렇게 흙이 따뜻해진 후에 심은 모종은 단 며칠 만에 뿌리를 활착하지만 차가운 땅에 일찍 심은 모종은 한 달 내내 얼어붙은 채로 멈춰 있다가 결국 늦게 심은 모종에게 역전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흔히 빠진 함정은 바로 달력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절기상 고구가 지났으니까 혹은 입하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심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모종을 심으라고 했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후는 매년 변하고 여러분의 텃밭이 위치한 지역의 미세 기후는 달력에 적힌 날짜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밭은 평지보다 온도가 2, 3도 더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의 밭은 흙이 더 빨리 차가워집니다. 남들이 심는다고 해서 혹은 인터넷 카페에서 다들 모종을 샀다고 해서 불안해하며 따라 심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게으른 정원사의 핵심은 억지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시계는 달력이 아니라 주변의 식물들이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참나무 잎이 100원짜리 동전만 한 크기로 자랐을 때 혹은 라일락꽃이 만개하고 지기 시작할 때가 늦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시기라는 자연의 표지판입니다. 이런 생물 계절학적인 지표를 관찰하는 것이 종이 달력을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정확합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세요. 모종을 일주일 늦게 심는다고 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들어간 모종은 폭발적인 성장 속도로 잃어버린 일주일을 단 며칠 만에 따라잡습니다. 조급함은 초보의 적이고 기다림은 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잊어선 안 될 과정이 바로 순화, 즉 모종의 굳히기 작업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정원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사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모종을 사오자마자 바로 밭에 심는 것은 평생 방 안에만 있던 사람을 갑자기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폭력입니다. 강렬한 직사광선, 건조한 바람,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식물의 피부, 즉 큐티클층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훈련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종을 사오시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집의 베란다나 마당의 그늘진 곳에 두셔야 합니다. 첫날은 직사광선을 피해 바람만 통하게 해주고 둘째 날부터는 아침 햇살을 한두 시간 정도만 쏘여줍니다. 날이 갈수록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면서 밤에도 밖의 온도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모종과 거치지 않은 모종은 노지에 나갔을 때 생존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굳히기를 끝낸 모종은 잎이 두껍고 색이 진해지며 줄기가 단단해져서 밭에 심자마자 비바람이 불어도 꼿꼿하게 버팁니다. 반면 이 과정을 무시한 모종은 심자마자 하얗게 화상을 입거나 바람에 줄기가 꺾여 시들어버립니다. 모종을 심고 나서 시든 식물을 살리려고 매일 물을 주고 비료를 타주는 헛고생을 피하고 싶다면 심기 전 일주일의 굳히기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것이 훗날 엄청난 노동력을 절약해주는 가장 스마트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낮 최고 기온이 아니라 밤의 최저 기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기예보를 볼 때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식물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마는 새벽 4시경에 찾아옵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흙의 열기가 우주로 다 빠져나가는 그 시간, 기온이 갑자기 5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 따뜻한 기후가 고향인 작물들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같은 열매 채소들은 원산지가 열대나 아열대 지방입니다. 이 녀석들은 밤 기온이 10도 아래로만 내려가도 심한 오한을 느끼고 성장을 일시 정지해버립니다. 심지어 서리가 내리는 0도 근처까지 가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하루아침에 까맣게 녹아내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낮 기온을 보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켤 때 무조건 일주일치 야간 최저 기온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야간 최저 기온이
안정적으로 10도 이상을 유지하는 날이 연속될 때 비로소 모종삽을 꺼내듭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조금 일찍 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밤에 식물이 얼어 죽지 않도록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비닐 고가를 씌우거나 부직포를 덮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수확을 얻는 게으른 농사입니다. 씌우고 벗기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그저 밤 기온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5번째 비밀은 작물의 태생적인 성질, 즉 고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심는 시기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채소가 똑같은 시기에 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텃밭 작물은 크게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호냉성 채소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호온성 채소로 나뉩니다.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대파, 완두콩 같은 녀석들은 서늘한 바람을 즐깁니다. 이 아이들은 흙이 완전히 녹기만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 심어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날이 너무 뜨거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꽃대를 올려버리고 잎이 쓴맛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찍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텃밭의 꽃이라고 부르는 토마토, 고추, 가지, 애호박, 고구마 같은 작물들은 완벽한 호온성 식물입니다. 이 녀석들은 추위를 끔찍하게 싫어도 합니다. 5월 초에 심어도 밤에 찬바람이 불면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따라서 밭을 한 번에 다 채우겠다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밭의 한쪽에는 서늘함을 좋아하는 잎이 채소를 먼저 심어 상쾌한 수확을 준비하고 나머지 반쪽 밭은 비워둔 채 햇빛을 듬뿍 받아 흙을 덮여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땀이 날 만큼 따뜻해진 5월 중순 이후에 따뜻함을 좋아하는 열매 채소들을 입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물의 성격에 맞춰 심는 시기를 2번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냉해로 작물을 잃고 다시 심어야 하는 중노동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치명적인 늦서리의 무서움과 그것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 낮에는 반소매를 입을 정도로 덥다가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늦서리는 정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바람 한 점 없고 별이 쏟아질 듯 맑은 밤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구름이불이 없는 맑은 밤에는 복사냉각 현상이 일어나 밭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2, 3도나 더 낮게 떨어집니다. 일기예보에서 최저 기온이 2도나 3도라고 해도 실제 땅바닥에는 0도의 서리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때 일찍 심어둔 모종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삶은 시금치처럼 축 늘어져 죽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게으른 정원사의 첫 번째 방어책은 당연히 서리가 완전히 끝나는 만상일 이후에 모종을 심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만상일이 다르지만 보통 중부지방은 5월 10일 전후를 안전선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심었는데 늦서리 예보가 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새 밭에 불을 피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때는 버려지는 큰 투명 페트병에 바닥을 잘라서 모종 위에 덮어주거나 신문지를 곡갈 모양으로 접어 씌워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미니 온실을 만들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식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반드시 벗겨주어야 합니다. 이런 헛고생을 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역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보일러가 밭을 완전히 데워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번째 팁은 모종을 심기 전 밭의 수분 상태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흙의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흙의 습도입니다. 비가 흠뻑 내린 직후 땅이 질퍽질퍽한 진흙탕 상태일 때 마음이 급해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모종을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식물을 숨막혀 죽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진흙 상태에서 흙을 만지고 누르게 되면 흙 속에 있던 소중한 공기 구멍들이 모두 막혀버립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흙이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펄펄 날리는 건조한 상태에서 덜컥 모종을 심고 나중에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말라붙은 흙은 물을 주어도 겉으로만 겉돌고 뿌리 깊숙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흙의 상태는 꽉 쥐었을 때 송편처럼 형태가 뭉쳐지지만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건드리면 부슬부슬 부서지는 마치 촉촉한 초코 케이크 같은 상태입니다. 밭이 너무 건조하다면 모종을 심기 하루나 이틀 전에 밭 전체에 물을 흠뻑 주어 수분이 흙 깊숙이 스며들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흙이 머금은 수분은 낮에 뜨거운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하여 식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천연 난방기 역할까지 합니다. 완벽한 수분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모종을 심으면 정식 후 매일 물조리개를 들고 밭을 들락거리는 수고로움을 덜고 진정한 게으른 정원사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똑똑한 밭 만들기, 즉 지온을 미리 끌어올리는 마법의 검은 비닐, 멀칭 기법입니다. 우리는 봄이 짧아져서 마음이 급한데 자연이 땅을 태워주는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이럴 때 억지로 차가운 맨땅에 모종을 꽂아 넣는 대신 우리는 태양의 힘을 증폭시켜 흙을 덮여야 합니다. 모종을 심기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 퇴비와 비료를 넣고 밭을 일군 다음 검은색 비닐을 미리 덮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정원사의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 중 하나입니다. 검은 비닐은 태양열을 강렬하게 흡수하여 흙의 온도를 맨땅보다 3도에서 5도 이상 극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2주 동안 비닐을 덮어둔 땅 속은 마치 따뜻한 온돌방처럼 변합니다. 나중에 모종을 심기 위해 비닐에 구멍을 뚫고 손을 넣어보면 훅 하고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데워진 흙에 모종을 심으면 차가운 흙에서 적응하느라 낭비하는 시간 없이 심자마자 그날부터 당장 뿌리를 사방으로 뻗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비닐 멀칭은 봄철의 지독한 가뭄으로부터 흙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며 여름철 잡초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엄청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모종 심기 전 단 2~30분에 비닐 덮는 수고가 앞으로 1년 동안 쏟아야 할 100시간의 노동을 대신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9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가장 건강하고 똑똑한 모종을 고르는 안목입니다. 모종을 잘못 고르면 심는 타이밍을 아무리 잘 맞춰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키가 크고 잎이 짙은 녹색인 무조건 크고 화려해 보이는 모종을 고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체, 즉 뿌리의 건강 상태입니다. 키만 멀 때처럼 큰 모종은 온실에서 영양분을 과다하게 먹고 우짜란 비만 상태이거나 모종판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늙어버린 노화 모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모종을 밭에 심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에너지가 없어서 곧바로 병에 걸립니다. 좋은 모종은 키가 약간 작더라도 줄기가 연필처럼 굵고 단단하며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고 잎에서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분 밑구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얀 뿌리가 화분 밑으로 살짝 보일 듯 말 듯 한 것이 최상입니다. 만약 굵고 누런 뿌리가 구멍 밖으로 칭칭 감겨서 튀어나와 있다면 그것은 너무 좁은 화분에서 오래 고통받으며 뿌리가 엉켜버린 불량 모종입니다. 이런 모종은 밭에 심어도 엉킨 뿌리를 풀지 못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모종을 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모종의 플라스틱 컵을 살짝 눌러 흙을 빼서 하얀 뿌리가 흙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지 꼭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네 농사가 술술 풀립니다. 10번째 비밀은 심기 직전 식물에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물의 마법입니다. 모종을 심을 때 밭에 흙을 파고 모종을 넣은 뒤 그 위에 물을 찔끔 주고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식은 뿌리의 활착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모종을 포트에서 빼내기 전 미리 다라이나 큰 통에 물을 받아두고 모종 포트 전체를 그 물에 푹 담가두어야 합니다.
포트 안의 흙이물을 흠뻑 빨아들여서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이것을 저면 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종 자체를 물로 꽉 채운 상태에서 정식을 해야 마른 밭흙 속으로 들어갔을 때 뿌리가 수분을 뺏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심을 구멍을 파고 나면 그 구멍 안에도 물을 가득 채워 넣으세요. 구멍의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멍 주변의 흙을 진흙탕처럼 물로 완전히 적셔 놓은 뒤에 모종을 넣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종의 뿌리와 밭의 흙 사이에 빈 공간이 전혀 생기지 않고 완벽하게 밀착됩니다.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 주머니가 있으면 그 부분의 뿌리는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대로 물을 듬뿍 주며 심는다면 며칠 동안 가뭄이 와도 끄떡없이 스스로 이겨내는 튼튼한 식물로 자라날 것입니다. 11번째로 우리가 마스터해야 할 기술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심는 깊이의 비밀입니다. 이 규칙 하나만 잘 지켜도 열매의 크기가 2배는 커집니다. 모든 모종을 무조건 똑같은 깊이로 심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먼저 토마토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생존력이 엄청난 식물이라 솜털이 난 줄기 어디에서든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는 원래 포트에 심어져 있던 흙의 높이보다 5cm에서 10cm 정도 훨씬 더 깊게 심거나 아예 줄기를 옆으로 눕혀서 심어 흙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땅에 묻힌 줄기 부분에서 거대한 호흡기 같은 새 뿌리들이 폭발적으로 뻗어나와 수분과 양분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고추와 가지, 오이 같은 작물들은 절대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이 녀석들의 줄기는 땅에 묻히면 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습기에 썩어버려 병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추 모종을 심을 때는 반드시 모종 포트에 담겨있던 상토의 흙 표면과 밭의 흙 표면이 수평이 되게 얕게 심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깊이 묻히면 줄기 아랫부분이 짓무르면서 역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하루아침에 밭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작물마다 뿌리를 내리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깊이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밭을 풍성하게 만드는 묘수입니다. 12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앞서 모종을 심을 때 물을 흠뻑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 한여름처럼 지하수 관정에서 방금 퍼올린 얼음장같이 차가운 지하수나 수돗물을 그대로 들이붓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20여 도까지 올라간 흙 속에 있다가 갑자기 10도도 안 되는 차가운 물벼락을 맞으면 어린 모종의 뿌리는 극심한 온도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따뜻한 사우나에 있다가 얼음물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심장 마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놀라서 활동을 멈추고 심하면 일주일 이상 자라지 않는 기지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모종을 심기 하루 전날 밭 주변에 큰 물통을 여러 개 가져다 놓고 미리 물을 가득 받아둡니다. 봄날의 따뜻한 직사광선 아래에 하루 정도 물을 방치해두면 물의 온도가 대기 온도와 비슷하게 미지근해집니다. 이렇게 햇빛에 적당히 데워진 미온수를 듬뿍 주며 모종을 심으면 뿌리가 온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전혀 받지 않고 부드럽게 흙 속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식물의 초기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결과가 가을의 거대한 수확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밭 한 구석에 검은색 물통 하나를 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르고 지혜로운 정원사의 상징입니다. 13번째 비법은 심은 직후 식물에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 즉 지표면 멀칭입니다. 모종을 다 심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흙의 물까지 듬뿍 주고 나면 다음 날부터 강렬한 봄바람과 햇빛이 표면의 수분을 삽시간에 증발시켜버립니다. 흙 표면이 딱딱하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땅속의 수분도 덩달아 날아가게 되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모종 주변의 흙 위에 자연의 이불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효과적인 재료는 바로 볏짚이나 낙엽 또는 마른 풀들입니다. 모종을 심고 그 주변을 이런 유기물 멀칭제로 소복하게 덮어주세요. 이 천연 이불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흙이 메말라 쩍쩍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고, 밤에는 흙 속에 따뜻한 열기가 공중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보온병 역할을 합니다. 또한 흙에 부딪히는 빗방울의 충격을 흡수하여 흙물이 식물의 잎으로 튀어 병균이 감염되는 것을 1차로 방어해주는 방패막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유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썩어 최고급 천연 퇴비로 변하여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닐 멀칭을 한 밭이라도 모종을 심기 위해 구멍을 뚫어 놓은 빈 공간에 흙이 드러나게 두지 말고 한 줌의 흙이라도 반드시 마른 풀로 덮어주십시오. 잡초를 뽑는 수고를 덜어주고 물주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이 작은 행동이 바로 진정한 게으른 농사의 핵심입니다. 14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투명한 적은 바로 봄바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종이 추위 때문에 죽는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봄날에 강하고 건조한 바람에 수분을 빼앗겨 말라 죽는 탈수 증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온실 안에서 얌전하게 자라던 모종은 바람에 대항하는 근육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녀석들이 사방에서 몰아치는 봄바람에 하루 종일 흔들리다 보면 잎의 기공을 통해 몸속의 수분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립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지역이라면 모종을 심자마자 작은 방풍벽을 세워주는 것이 생존율을 극도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대나무나 나뭇가지 서너 개를 모종 주변에 꽂고 그 주변을 비료 포대나 투명한 비닐로 둘러쳐서 위아래가 뚫린 원통형의 바람막이를 만들어주면 완벽합니다. 이것을 캡을 씌운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작은 장치는 식물을 괴롭히는 돌풍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한 공기를 가두어 초기 성장을 촉진하는 미니 온실 효과까지 가져다 줍니다. 모종이 바람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 정도로 튼튼하게 자라나면 그때 벗겨주면 됩니다. 초기 2, 3주의 기간 동안 바람의 괴롭힘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작물은 스트레스 없이 엄청난 에너지를 뿌리를 내리는데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바람막이는 모종에게 입혀주는 든든한 갑옷과 같습니다. 15번째 팁은 모종 정식 후 찾아오는 마의 첫 일주일, 그 기다림의 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보 정원사들은 모종을 심고 다음 날 아침 밭에 갔을 때 잎이 축 처져 있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당황합니다. 얼른 물조리개를 가져와 물을 더 들이붓고 심지어 영양제를 타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발 가만히 놔두셔야 합니다. 식물이 정식 직후에 약간 시드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입니다. 낯선 흙에 들어간 뿌리는 아직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잎에서는 햇빛을 받아 수분이 증발하니까 스스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을 축 늘어뜨려 표면적을 줄이는 방어 태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때 물을 자꾸 주면 새롭게 뻗어나가려던 연약한 뿌리털들이 다치고 흙 속에 공기가 부족해져서 식물은 익사하게 됩니다. 처음 심을 때 물을 충분히 흠뻑 주셨다면 겉흙이 뽀얗게 마르기 전까지 최소 3일에서 5일 동안은 물을 굶기며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약간의 수분 부족을 느껴야 식물은 살기 위해서 젖은 흙을 찾아 뿌리를 땅속 깊은 곳으로 미친 듯이 뻗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뭄을 견디는 강인한 자생력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정식 후 일주일, 잎이 조금 시들어도 꾹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 게으름이 한여름 뙤약볕에서도 절대 시들지 않는 뿌리 깊은 밭을 완성합니다. 16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실수는 모종을 심을 때 비료를 뿌리 주변에 직접 한 움큼 쥐어 넣거나 영양제를 바로 섞어주는 행동입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옮겨 심느라 고생한 녀석에게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갓 심어놓은 모종의 연약한 뿌리에 강력한 비료를 주는 것은 방금 큰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에게
억지로 매운 갈비찜을 먹이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폭력입니다. 화학 비료든 덜 썩은 퇴비든 흙 속에서 비료 성분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카스와 짙은 농도의 염류는 솜털처럼 여린 식물의 새 뿌리를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비료 피해, 즉 비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게으르고 현명한 정원사들은 모종을 심기 최소 2, 3주 전에 미리 밭에 밑거름을 넉넉히 넣어 흙과 잘 섞어두고 가스가 완전히 날아가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작 모종을 심는 당일에는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식물이 새 흙에 적응하고 하얀 뿌리를 뻗기 시작하는 기간인 약 2주 동안은 식물 스스로 가진 에너지만으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영양제나 웃거름은 식물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줄기에 힘이 생기며 새로운 초록색 잎을 힘차게 뿜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 잎에서 멀찍이 떨어진 흙에 살짝 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폭발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17번째 지혜는 식물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 즉 심는 간격을 넓게 유지하는 넓게 심기의 마법입니다. 작은 밭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든 한 폭이라도 더 구겨 넣고 싶어 합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모종을 들고 있으면 30-40cm 간격으로 띄엄띄엄 심는 것이 공간 낭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다닥다닥 붙여서 좁게 심게 됩니다. 하지만 2달 뒤 한여름이 되었을 때 밭은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고추와 토마토가 사람 허리 높이 이상으로 빽빽하게 우거지면 이파리끼리 얽히고 설켜 햇빛을 가립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아 밭의 아랫부분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게 되죠. 이곳은 장마철 곰팡이와 탄 전명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천국이 됩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차지하려고 위로만 훌쩍 자라 열매는 달리지 않고 농약만 잔뜩 쳐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수확량을 늘리고 싶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토마토나 고추는 최소 70에서 80cm 이상의 넉넉한 간격을 두고 심어주세요. 띄엄띄엄 심으면 처음엔 밭이 휑해 보이지만 잎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햇빛을 100%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줄기는 어른 손목만큼 굵어지고 통풍이 잘 되어 병에 걸리지 않으니 농약을 칠 일도 없어집니다. 넓게 심은 건강한 고추 한 포기가 다닥다닥 심은 병든 고추 10포기보다 훨씬 더 붉고 거대한 열매를 끝없이 내어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는 진리입니다. 18번째는 스마트한 혼작, 즉 궁합이 맞는 짝꿍 식물을 함께 심어 노동력을 줄이는 동반식물 활용법입니다. 텃밭을 일렬로 똑같은 작물만 쭉 심어 놓으면 해충들이 잔치를 벌이러 날아옵니다. 예를 들어 밭 전체를 양배추로만 채워두면 배추 흰나비가 냄새를 맡고 몰려와 애벌레 천국을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진정한 게으른 고수들은 식물의 방어 본능을 활용합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 그 바로 밑의 향이 강한 바질이나 메리골드 모종을 함께 심어보세요. 토마토의 뿌리는 흙 속의 선충 공격을 받기 쉬운데 메리골드 뿌리에서 나오는 천연 살충 물질이 이 선충들을 완벽하게 쫓아냅니다. 또한 바질의 독특한 향기는 토마토를 괴롭히는 벌레들의 접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토마토 열매의 당도를 더욱 높여주는 신비한 시너지 효과까지 냅니다. 고추밭 주변에 들깨를 빙 둘러 심거나 부추를 사이사이에 심어두면 강한 향기 때문에 진딧물과 노린재가 밭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농약을 등에 짊어지고 땀 흘려 약을 치는 대신 자연의 향기로 해충을 헷갈리게 만드는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식하는 날, 이런 동반 식물들의 자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함께 심어두면 밭은 다채롭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함과 동시에 한여름 병해충과의 피 말리는 전쟁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9번째 팁은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실수를 저질러 너무 일찍 모종을 심었고 냉해를 입은 것 같다면 어떻게 구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급처치법입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는데 고추 모종 잎이 하얗게 뜨거나 토마토 잎이 보라색으로 얼어붙어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살아남은 뿌리에서 새순이 나올 수 있으니
바로 뽑아버리지 마시고 응급실 가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태양빛이 따뜻해지는 오전 10시경 미지근한 물을 뿌리 주변에 충분히 공급하여 얼어붙은 흙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천연 아미노산 영양제나 미생물 배양액을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잎이 주변에 가볍게 뿌려줍니다. 아미노산은 냉해로 파괴된 식물의 세포벽을 빠르게 복구시켜주는 식물계의 링거수액과 같습니다. 화학비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밤에 반드시 얇은 부직포를 덮어 이중보호막을 형성해 줌으로써 식물이 밤새 에너지를 뺏기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심하게 얼어서 바스러지는 겉잎들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비록 초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은 2, 3주 뒤처지겠지만 중심부의 생장점만 무사하다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기적처럼 새로운 녹색 잎을 내뿜으며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이런 구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따뜻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0번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원칙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복리 효과입니다. 모종 정식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고 흙을 드고 물을 흠뻑 주고 멀칭을 해주는 이 첫날의 일련의 행동들은 조금 귀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 하루의 정성이 앞으로 5개월간의 여러분의 텃밭 생활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습니다. 따뜻한 흙에 스트레스 없이 정착한 모종은 단 3일 만에 흙 속에 거대한 뿌리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깊게 뻗어 내려간 뿌리는 한여름,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혹한 가뭄이 닥쳐도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찾아 마시며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스스로 빨아들이니 비료를 자주 줄 필요도 없고 스스로 면역력이 강력해져서 장마철의 습기와 탄점령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결국 텃밭 농사라는 것은 모종을 심는 그 첫 일주일 안에 1년의 성패가 이미 80% 이상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대충 얕게 서둘러서 심어놓은 밭은 여름 내내 주인이 물통을 나르고 농약을 치며 노예처럼 일하게 만들지만 게으른 고수의 법칙을 따른 밭은 주인이 휴가를 다녀와도 알아서 붉은 토마토와 성인 팔뚝만한 오이를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자연의 속도에 맞춰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농사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모종을 흙에 파묻는 행위를 넘어서 식물과 기후가 소통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남들이 밭에 나가니까 덩달아 마음이 급해져서 차가운 맨땅에 모종을 꽂아 넣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속지 않고 흙의 온도를 읽어내는 지혜, 작물의 고향을 이해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전략, 그리고 물 한 바가지와 마른 풀 한 줌으로 식물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 이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병충해 없는 튼튼한 뿌리를 만들고 결국 늦어름 텃밭이 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어지는 엄청난 수확의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봄에는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의 보일러가 여러분의 밭을 완벽하게 데워줄 때까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야말로 체력을 아끼면서도 남들보다 3배 더 거두는 게으르고 똑똑한 정원사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한 해 농사에 큰 영감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텃밭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올봄 텃밭에 어떤 작물을 언제 심을 예정이신가요? 혹은 작년에 모종을 일찍 심었다가 실패했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텃밭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놀라운 텃밭 가꾸기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